봅시다. 저희 재시험 봐요. 뭐? 수학? 네. 뭐? 이게 정육분 1이었나 마이너스 6부 x까지 구분해야 어. 하는데 그 위에 똑같이 넣으면 0 나와야 하잖아요. 0이 안 나와요. 문제 푸는데 진짜 못 나오는데. 문제 잘못 내셨네? 네. 근데 니네는 그걸 풀 때 몰랐어? 근데 몇 명 알았어. 나도 거의 푸는데. 그게 아니야? 그거 맞췄을 거잖아. 맞췄는데 왜?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근데 시험 끝나고 바로 이제 말하긴 했어. 진짜? 아이고, 봅시다. 다 맞아도 문제예요. 일단 확률과 통계 봅시다. 그건 아니야. 김민서이 제일 마음에 들어. 응? 뭐야 이거? 편집이 왜 이렇게 됐어? 봅시다. 자, 잘 씻고 댕겨. 아까 못 받았어? 몇 개 받았어, 책? 어? 여기. 자, 봅시다. 야, 일단 오늘은 고1 때 했던 거 복습부터 할 거야. 얘 알아야 되니까. 고1 때 했던 거 복습. 집 보내줄게. 1시간 반만 참어. 아니 왜? 아니 뭐가 이렇게 힘드냐 대체? 아니 앉아서 수업 듣는 게 뭐 힘들어? 여기 앉아서 잘 듣고 이해만 하면 되는데. 봅시다. 자, 다시. 일단은 첫 번째 내신 얘기를 좀 먼저 해주면, 내신 문제가 확통은요 수능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일단 첫 번째는 거의 모든 학교가 뭘 같이 낼 거냐면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을 같이 낼 거다. 모든 학교가 다 그래. 그 태광고는 특히 더 그래. 수업 때는 수능 특강 얘기 1도 안 하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본인이랑 친한 애들만 수특 풀어봐 이지랄하고 문제 내던데. 내가 재작년에 뒤통수 맞은 기억이 있어서 정확히 기억해. 학교에 전화할 뻔했어. 그러니까 자, 그래서 수능이랑 좀 제법 비슷한 문항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쪽에서 어려운 문제 낼 때는 경우의 수 문제 만들기 또 힘들거든. 그래서 있는 문제 많이 베껴서 내셔.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단다. 그리고 자 수특이래. 확통도 마풀 뽑아줄 거야. 마풀이랑 그 다음에 별도로 워크북 하나 만들어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2권 푸는 거다. 미적도 2개, 확통도 2개. 와 좋겠다, 그지? 문제집 부자네. 자, 안 죽어. 내가 다 시켜봤어. 여기 있는 조교 있지? 얘 옛날에 이틀 동안 문제집 1권 푼 적도 있어. 내가 다 풀어와 그랬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다 풀어요? 그래서 못 풀면 그만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풀어 오던데? 아예 오래 안 걸린다니까. 그게 뭐 어려워. 그냥 졸라 풀면 돼. 그러니까 봐봐. 일단 확통인데 얘가 크게 대단어는 3개거든? 자, 경우의 수, 확률, 통계.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해주면, 자, 경우의 수에선 이제 어떤 걸 배우냐면은, 자, 이런 걸 배워. 순열을 배워. 순열인데 여러 가지 순열이라는 걸 배워.
그래서 이거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이걸 굳이 왜 써? 그냥 순열을 조금 조건을 바꿔서 배워. 우리 고1 때 배웠던 순열 기억나지? P 이렇게 썼던 거. 걔가 의미가 이런 거였잖아.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알개를 뽑아서 순서가 있게 나열하는 거지. 맞아? 그럼 여기서 다시 내 얘기 들어봐.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알개를 뽑아 순서 있게 나열한다는 얘기는 내가 나열하게 된 대상들이 다 다른 애들이고, 맞아? 걔네들 중에 다른 애들을 다 한 개씩만 뽑아갖고 순서 있게 나열하니까 자리가 달라지는 거지. 그럼 이 조건이 지금 조건이 3개잖아. 서로 다른 N개, 서로 다른 알개, 순서 있게. 이걸 하나씩 다 뒤트는 거야. 서로 다른 N개가 아니라 N개 중에 같은 게 있게. 맞아? 서로 다른 알개가 아니라 중복해서 선택이 가능하게. 순서 있게가 자리가 다른 거잖아. 배열할 때 같은 자리가 있게 나열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그렇게 바꿔갖고 3가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중복 조합을 배워. 자, 중복 조합이 뭐냐면 우리 조합에서는 어땠어? 서로 다른 L개 중에 그냥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선택만 하잖아. 얘는 그게 아니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고르는 거야.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게 이미 순열조합 배워본 거야, 안 배워본 거야? 배워본 거야. 그냥 걔랑 거의 똑같은 거 배우는 거야. 됐니? 이제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여기서 이항정리라는 거 배우거든. 이항정리라는 거 배우는데 얘가 확률이랑 통계로 연계가 돼. 여기에서 이제 독립시행이라는 거 쓸 때 이제 이항정리 좀 쓰고, 이쪽에서 이산확률 분포해서 이항분포 할 때 이제 이항정리 좀 쓰고. 그 다음 확률은 알지? 확률 구하는 거. 확률을 구해 그냥. 안 어려. 확률 중학교 2학년 때 하는 거랑 똑같아. 근데 확률 구할 때 막 더하고 곱하고 이런 거 했잖아. 거기랑 똑같이 하는 거고. 통계 안 어려워. 그냥 평균 구하고 뭐 이런 것저것 하고 좀 그래프 몇 개 보고 하면 끝나. 내용이 되게 적어. 내용이 적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냥 내용 정리만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정말 한 2시간 반이면 다 가르칠 수 있어. 끝까지. 됐어? 그래서 확통은 내용이 쉽다. 대신에 문제점이 소소하게 하나 있는데 내용에 비해서 문제는 조금 어렵다. 많이 어렵지 않고 조금만 어렵거든.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냥 그것만 되면 돼. 보통 이거 내가 옛날에 고1 때도 되게 많이 얘기했지만 경우의 수가 할 때 내가 뭐 고민하라고 그랬어? 아, 고1은 너무 옛날이다. 그제? 아, 잊고 있었네. 그제 지난달도 기억이 안 나는데 고1 때 내가 분류하라는 얘기 되게 많이 했을 거야. 그래서 이 사고만 잘 되면 돼. 그러면은 경우의 수랑 확률 무난히 넘어가고 통계는 진짜 쉬워. 그냥 정해진 대로 풀기만 하면 돼. 난 통계 틀리는 애 못 봤어 살면서. 틀리면 니네가 첫 번째라는 거 잊지 말고 통계 잘 안 틀려. 그냥 진짜 정신 차리고 내가 절실하면은 절대 틀리지 않는 파트야. 그러니까 니네가 고등학교 생활 동안 수학 100점을 아직 못 받아본 친구들이 있다면 100점을 받아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중에 하나는 1학기 기말고사 확통이야. 쉽거든. 진짜로. 나도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통계 전체 공부하는데 2시간도 안 걸렸던 것 같아. 진짜. 그냥 혼자 정석 한번 읽으면 끝나. 그래서 되게 쉬워 여기는. 자, 그래서 딱 요거 배우면 돼.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자, 뭐부터 좀 잘 봐야 되냐면 자, 경우의 수 얘기부터 하자. 자, 오늘 요것만 좀 적당히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일단 니네 경우의 수 내가 뭐라고 그랬었어? 자, 경우의 수가 5개야라면 그 5개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아, 미안하다. 진짜 자꾸 2년 전 거 물어봐서. 2년 전 아니지. 1년 좀 넘었겠지. 경우의 수는 뭐가 아니야. 모르는데 내가 또 물어봤어. 미안. 경우의 수가 5개면 그 5개 사이엔 내가 옛날에 뭐라고 그랬냐면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 차이가 있어야지 경우의 수야. 내 말 이해돼?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니네한테 선택지를 준 거야. 얘들아 이러면서 니네 오늘 수업 끝나고 죽을래? 점심 먹고 죽을래? 저녁 먹고 죽을래? 이랬어. 오케이? 차이가 있어 없어? 차이가 있어. 그럼 니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3가지야. 오늘 밤엔 죽어 있긴 하겠지만 오케이? 근데 내가 니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영아 오늘 수업 끝나고 죽을래? 아니면 수업 끝나고 죽을래? 아니면 수업 끝나고 죽을래?
그럼 아영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한 가지야. 왜? 얘네가 차이가 있어? 어차피 수업 끝나고 죽어.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내 말 이해돼?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 개입니다라는 얘기는 그들 사이에 차이가 있어야지 경우의 수를 인정하는 거야 나는. 자 일단 됐지? 그럼 나는 어렸을 때 이게 되게 이 생각이 난 내 스스로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하거든. 이제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야. 1998년도에. 이제 그때 경우의 수를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는 좀 약간 벙찐 거야. 막 왜 더하지? 왜 곱하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근데 나는 그때 내가 다니는 학원 수학 선생님이 그러셨거든. 경우의 수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해갖고 한참 고민을 했는데 약간 감이 잘 안 나는데 선생님이 그러셨거든 나한테. 야 차이가 있는 걸 세는 게 경우의 수야 라고 했거든. 난 그래서 그때 완전 막 슈퍼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래서 막 오 막 이러면서 혼자 그래서 아 끝났어.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됐어? 다시. 아예 또 잊혀지지 않는다. 박광덕 선생님이었는데 나한테 많은 깨달음을 주셨어. 진우가 방정식과 함수의 차이가 뭐니? 중학교 때. 그건 또 내가 또 기가 막히게 맞췄지. 그걸 안다 했는데 그거 알고 나니까 고2까지 수학이 끝나던데. 되게 좋은 선생님이셨어. 나중에 그 학원 그만두고 다른 수학학원 차리셨는데 길 가다 마주쳤어. 근데 약간 좀 슬펐는데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너 누구지? 막 이래갖고 자, 그럴 수 있구나. 자 봐봐. 여튼 자 그래서 경우의 수라는 건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뭐가 존재한다고? 그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그 니네 그 교재 보면 알겠지만 우리 교재가 고1이나 고2 교재만 봐도 좀 내용이 많이 써 있거든. 근데 고3 교재는 내용이 잘 안 써 있다. 귀찮아서 안 넣는 거 아니고 니네 손으로 써. 니네 손으로 쓰면서 그냥 기억해야 돼. 여러 번 읽고 알았지? 자 다시. 차이가 존재하는 그 각각의 것의 개수야. 그러면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는 얘기는 구하여라 라는 얘기는 개수를 뭐 하는 거야? 세는 거지. 내 말 이해돼? 그러면 이쪽에서 니네가 가져야 되는 너무 당연한 생각은 그냥 개수를 잘 세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려워? 안 어렵다고. 손가락으로 세면 돼. 힘들면. 막 12,800개 이런 거 손가락으로 막 세면 돼. 이렇게. 다시 박으면. 괜찮니? 그래. 아 허리 아파. 아씨 우리 학원에 3호 예원이가 생길 뻔했었는데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네라 2달 동안 내가 시키는 거 다 하면은 수업 듣게 해줄게 그랬는데 하루 만에 도망침. 18살인데 약수를 못 구해갖고 12의 약수 이러면은 1, 12, 2, 6 나오고 3, 4가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쉽지 않단다 라고 하면서 막 소인수분해 가르쳐주고 이랬는데 8시간 공부하더니 도망쳤어. 니네 그렇진 않잖아. 다행으로 생각하고 공부하면 돼. 자 다시 각각의 것의 개수를 세는 거야. 자 그러면 세기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나는 그냥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한다. 첫 번째 사칙 연산이 다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를 해보면 차이가 존재하는 거를 세야 되잖아. 맞아?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경우의 수를 셀 때 차이가 없는 부분은 세 안 세? 안 세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한테 이랬다고 쳐봐. A, B, C, D, E, F 6명 중에서 6명을 일렬로 나열할 건데 A가 맨 앞에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다 쳐보자. 맞아?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모든 경우의 수들은 맨 앞에 누가 나와 있어? A가 나와 있으면 거기선 차이가 생기냐 안 생기니? 그럼 A를 세? 그냥 A 버려놓고 나머지 5명만 배열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차이 얘기를 좀 짧게 하면 그럼 차이가 없는 것은 셀 필요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는 부분은 배제하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다음 이제 4칙 연산 얘기해 보자. 셀 때 진짜로 내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세면은 멍청하잖아. 그러니까 4칙 연산을 쓴다고. 됐어? 경우의 수 셀 때 막 가우스교 치고 이래? 안 하잖아. 그래프 그려? 아니잖아. 이상한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만 잘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4칙 연산이야. 결국엔 더하고 언제 곱하고 언제 빼고 언제 나누는가. 자, 요 놈에 대한 이해만 정확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 더하는 얘기를 해줄게. 더하는 거. 자, 이게 교과서에서는 무슨 법칙으로 돼 있었어? 합의 법칙으로 돼 있었는데 그냥 내가 이거 언제 더한다 그러든 뭐 하면 더한다? 진짜 이것도 기억이 안 나나? 뭐 하면 더한다? 뭐라고? 곱하면 더한다고? 뭐 하면 더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우리 학원에 있는 전체 수강생의 사람 수를 세고 싶어. 그럼 내가 애들을 싹 모아놓은 다음에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돼도 세지긴 하겠지. 근데 우리 학원생이 만약에 27,000명이야. 27,000명쯤 돼. 됐어. 자, 그러면 내가 1명, 2명, 3명 이렇게 세면 되겠냐? 존나 멍청하지. 수학 강사로 볼 수 없는 멍청함. 그지? 그럼 그렇게 세지 않고 내가 어떻게 셀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셀 수 있지. 고1 모여, 고2 모여, 고3 모여 이렇게 세도 돼, 안 돼? 되고. 아니면 남자 모여, 여자 모여 이럴 수도 있고 1등급 모여, 2등급 이하 모여 이럴 수도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뭐야? 분류하는 거지. 분류하면 뭐해? 더해. 그냥 이게 다야. 아니 되게 쉬워서 어이없을걸? 그냥 이게 다야 진짜로. 왜? 1등급 모여, 2등급 이하 모여. 이거 기분 나쁜 거야? 자, 다시 봐. 그러면 여기서 더한다야? 더한다는 뭐 하면 더한다? 일단 첫 번째 분류하면 더한다야. 자, 그럼 우리 분류를 하겠다는 얘기는 내가 구해야 되는 경우의 수 전체를요, 맞아? 어떤 적당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야. 자, 내 말 이해됐어, 지금? 내 말 이해됐어. 다시. 그러면 우리가 일단 첫 번째 분류 얘기를 좀 하면 분류하는 거는요, 분명히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 분류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줄 거 같니, 안 줄 거 같니? 줄 거란다. 내 말 이해돼? 예를 들어서 니네한테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있어요. 이런데 3의 배수거나 혹은 5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다 쳐보자. 그럼 내가 3의 배수랑 5의 배수를 한 방에 세? 아니지. 어떻게 셀 거야 니네? 3의 배수인 것과 5의 배수인 걸로 기본적으로 분류가 들어가겠네.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그 기준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제시가 되냐면 문제에서 자, 우리 그런 조건을 제한 조건이라고 해. 됐어? 그러니까 봐봐. 경우의 수는 어떤 시행이나 관찰을 했을 때 경우의 수가 이만큼 있다고 치잖아? 그럼 이걸 다 구하는 문제는 중학교 때 나오는 거야.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럼 6 곱하기 6이야. 이건 알지? 이렇게 구한 게 전체를 구하는데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뭐가 있을까? 뭐 두 수의 곱이 소수가 되는 경우를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구하는 거야? 요만큼만 구하는 거야? 요만큼만 구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요만큼을 구하기 위한 제한 조건이 나오는 거야. 그 제한시킨다고. 됐어. 그래서 자, 문제에서 주어지는 제한 조건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이용해서 내가 기준을 삼는다. 그래서 문항에서 제한 조건을 주지 않는 문제는 없고요. 그냥 그게 기본적으로 니네가 분류할 때 가져야 되는 기준이 된다고만 받아들여. 그래서 조금 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 제한 조건을 결국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경우의 수나 확률 문제 푸네 마네가 정해지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제한 조건도 이제 다루는 방식이 두 개야. 첫 번째는 제한 조건은 니네한테 분류의 기준을 줘.
두 번째는 때에 따라서 내가 뒤에 가면 정리하는 거 있을 거잖아. 옛날에도 그런 거 했었잖아. 우리 뭐 이웃하는 경우의 수 구하는 거, 이웃 안 하는 거 구하는 거 이런 거 다 정리해 줬었지. 그것도 제한 조건이잖아. 그래서 제한 조건을 다루는 방식은 첫 번째는 그냥 걔를 구하는 방법을 하나 정리해 놔야 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건 다 분류의 기준이야. 일단 여기까지 됐니? 분류의 기준이야. 자, 그래서 자, 문제에서 주어지는 제한 조건을 이용해서 분류합니다. 그게 기준이 되고, 그럼 그 다음이야. 그럼 여기서 분류를 할 때는요. 가급적이면 그 분류한 케이스들이 겹쳐야 돼, 안 겹쳐야 돼? 겹치지? 않아야 돼. 괜찮지? 자, 다시. 그래서 그 다음에 분류할 때는요. 자, 분류하는 케이스는 자, 개수가 많을수록 좋을까, 적을수록 좋을까? 개수가 당연히 적을수록 좋지. 분류를 12가지로 해놓고 계산하면 되겠어? 그럼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케이스는 개수가 적어. 근데 수능 문제 기준으로 치면은 내신 문제는 뭐 3, 4개면 되거든? 근데 수능은 가끔 막 7, 8개 나오기도 해. 지치지 않고 세면 돼. 알았지? 아니, 3, 4가지를 셀 수 있으면 7, 8가지도 셀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케이스는 개수가 적을수록 좋아.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들끼리는 겹치는 부분이 최대한 뭐 해야 돼? 없어야 돼. 맞아? 자, 그래서 최대한 겹치지 않게 분류해 주세요. 그래서 분류하면 더 하는 거야. 두 번째, 그러면 자, 곱한다는 뭐야? 언제 곱해? 응? 동시에 뭐 연이어 발생하면 이란 얘기가 내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지? 그 경우의 수들 사이에 동등함이 보장되어 있으면 곱하는 거야. 다시 예를 들어서 이거야. 우리 학원이 모든 반이 다 마감인데 한 반에 정원이 20명이래. 됐어? 근데 반이 뭐 개강된 수업이 만약에 120개가 있대. 그럼 내가 120 곱하기 20을 하고 있는 거라면 여튼 봐봐. 그럼 내가 그거 갖고 우리 학원 애들을 셀 때 1, 2, 3, 4, 5, 6 셀 거야? 그냥 20 곱하기 뭐 하면 돼? 120 하면 돼. 왜? 한 반의 사람 수가 다 20명으로 뭐해? 동등하니까이 되는 거지. 자, 됐어. 자, 그래서 니네가 곱한다의 상황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일단 첫 번째는 연이어 발생하거나 혹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곱해서 구한다고 배웠을 건데 됐어. 이것만큼 중요한 부분이 두 번째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내가 구해야 되는 그 어떤 경우의 수들 사이에 됐어요. 동등함이 보장이 돼 있으면 이거 내가 말로 적당한 단어를 잘 못 찾아서 이렇게 하는데 자, 동등함이 보장되어 있는 것들끼리는 곱하는 게 맞는 거야. 제일 쉬운 예로 들어보자. 자, 제일 쉬운 예로 들었을 때 만약에 내가 A, B, C, D 4명을 한 줄로 세울 거란 말이야. 한 줄로 세울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자리에 세울 거야. 그러면 너무 이게 동등함의 의미는 이런 거거든. 잘 봐. 여기에 A가 오나 B가 오나 C가 오나 D가 오나 뒤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럼 다시 여기 A, B 오나 A, C 오나 A, D 오나 BA 오나 CA 오나 어떤 애가 오더라도 뒤에 일어날 일들이 또 동등해 안 동등해? 동등하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애들의 수를 그냥 모해가면서 곱하면 그만이야? 그냥 곱하면 그만이란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니를 한 줄로 세우는 거 여기 몇 가지? 4가지. 의미가 이거라고. A가 오나 B가 오나 C가 오나 D가 오나 뒤에 일어날 일들이 동등해서 동등하지 않아서 동등해서 곱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여기서 니네는 좀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냐면 약간 어떤 느낌으로 경우의 수를 계산하냐면 그냥 내가 뭔가 채워야 되는 이런 식으로 뭐 자리에 오는 경우의 수를 센다거나 하면 채우는 느낌으로 계산해도 돼, 안 돼? 그냥 채우는 느낌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채우고 있잖아. 됐어? 그냥 자, 채우기로 계산이 돼. 표현을 내가 이것도 잘 못하겠다. 그냥 내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을 완성시키게 더하거나 곱하면서 계산해 주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뺀다야. 자, 뺀다라는 것도 별건 없다. 자, 빼겠다란 얘기는 됐어? 몇 번 더하면 빼야 돼? 두 번 더하면 몇 번 빼야 돼? 한 번 빼야 돼. 중복돼서 두 번 더하면 한 번 빼야 돼. 중복돼서 세 번 더하면 몇 번 빼야 돼? 두 번 빼야 돼. 내 말 이해되지? 자, 그래서 그러면 중복되는 만큼 빼야 되는 거야. 그지? 내가 경우의 수를 셀 때 자, 중복되는 만큼 빼준다야. 그러면 중복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일 거냐면은 분류했을 때 뭐 했을 때? 겹쳤으면 중복됐겠지? 됐어? 그래서 분류했는데 그들 케이스에 겹치는 게 있다. 아까 이랬잖아. 3의 배수거나 5의 배수인 거래. 맞아? 그럼 3의 배수이며 5의 배수인 애는 분명히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15의 배수를 빼주는 거잖아.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눈다야. 자, 나눈다의 의미는요. 자, 우리 나누는 건 언제 효과적이야? 우리 예를 들어서 조합 생각하자. 조합. 조합에서 우리 이랬지. A, B, C, D 이 중에서 내가 3개 선택이야. A, B, C, D 이 중에서 다시 몇 개 선택한다고? 3개 선택한다고. 그러면 우리 작년 생각해봐. 조합을 배우기 전에 뭐밖에 안 배웠고 순열밖에 안 배웠고 맞아? 순열밖에 안 배웠고 그럼 조합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했잖아. 3개를 선택하는 건 몰라도 3개를 선택해서 뭐는 할 줄 알아? 나열은 할 줄 알았었잖아. 맞아? 그러면 내가 3개를 선택해서 나열을 했다고 쳤을 때 A, B, C를 선택해서 나열했다고 했을 때 존나기네. 귀찮네. 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네가요. 선택한다 입장에서 다 같은 거야? 안 같은 거야? 같은 거야. 맞아? 그럼 내가 여기서 3개를 선택해서 나열한 건 네가 되는 거고요. 맞아? 그럼 요 안에 분명히 차이가 없는 것들이 동등한 개수씩 있어 없어? 다 몇 개씩 있어? 6개씩 있겠네. 괜찮아? 6개씩 있으니까 얘를 몇으로 나눠? 6으로 나누게 되는 거였잖아. 이게 나누는 거야. 내가 구해놓은 경우의 수에서요. 맞아요? 차이가 없는 것들이 일정 개수씩 똑같이 있으면 그 일정 개수만큼 나누면 돼? 안 돼? 일정 개수만큼 나누면 되는 거지. 자, 다시. 내가 구해놓은 경우의 수 안에 맞아? 차이가 없는 것들이 일정 개수씩 있으면 걔를 일정 개수로 나누면 되는 거네. 이 말 이해됐어? 아, 좋아. 다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언제 나눈다? 내가 구해놓은 경우의 수 안에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일정 개수씩 있으면 그 일정 개수로 나눈다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요거 알면은 전혀 문제없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다만 이제 요것만 알아서 다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이제 뒤에서 배우는 것들이 조금 더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됐어. 기본 바탕은 얘인데 계산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해주기 위한 도구를 몇 개 더 배우는 것뿐이야. 나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자, 짧게 내용 좀만 더 정리합시다. 자, 그럼 이제 순열 얘기 좀 짧게 합시다. 기억이 안 날 테니. 자, 순열입니다. 자, 순열의 경우의 수를 표현하는 건 얘지. 자, 얘 자체가 어떤 경우의 수를 의미하는 거야, 맞아? 얘는 어떤 경우의 수를 의미한다고 그랬지? 그래. n개인데 좀 더 정확하게 서로 다른 n개 중에, 맞아?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해서 뭐가 있게 나열을 해? 순서가
있게끔 나열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다시. 자, 순열이라는 건 자, 기본적으로 1이 됩니다.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자,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해서 자, 색깔이 구분되게. 자,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게 MPR이 갖는 의미라고 했어. 자, 그래서 일단 계산을 위해서 좀 필요하니까 좀 짧게 얘기를 합시다. 자, 일단 계산을 하는 방법은 별게 아니었어. MPR 계산 어떻게 했지? M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면서 몇 번 곱해? R번 곱해야. 맞아. 다시 식으로 쓰는 것보다 일단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더 필요해. M부터 1씩 줄여가면서 자, 몇 번 곱해? R번 곱해. 그지? 그래서 굳이 식으로 쓰면 N 곱하기 M 빼기 1 곱하기 M 빼기 2 곱하기 M 빼기 R 더하기 1이 됐었어. 자, 이건 문제가 없지. 자, 첫 번째 기본 계산이야. MPR 모르지 않아. 그지? 자, 두 번째. 근데 굳이 상황을 보다 보면 이런 거 나왔었잖아. N명 중에 일부만 줄 세우는 게 아니라 N명 전체를 일반적으로 줄 세우는 게 많았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어떤 걸 하나 만들었어? N 팩토리얼을 만들었었어. 됐어? N부터 몇 가지 곱하는 거야? 1까지 곱하는 거였어. 맞아? 다시 얘는 시작했으면 끝까지 곱해 안 곱해? 끝까지 곱하는 놈. 그치? 자, 얘가 있었어. N 팩토리얼이. 자, 그러면 그 다음 보자. 자, 여기서 세 번째 조금 알아주셔야 했던 내용은요. 네, NP0은 뭐라고 그랬죠? 1 0 팩토리얼 뭐라고 그랬죠? 얘도 1 그냥 상식선에서 알아두자. 자, 그 다음에 요 팩토리얼 때문에 또 알아줘야 되는 게 NPR을 팩토리얼로 고치면 어떻게 됐었죠? n 빼기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었어.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해. 맞아? 그 다음에 뭐 좀 짧게 얘기를 하면 순열에서 우리 이런 거 좀 했었는데 이웃하는 경우의 수 어떻게 구했지? 이웃해야 되는 것들을 한 묶음으로 두고 배열한 다음에 이웃한 애들 사이에서 자리 바꾸는 만큼 곱해주는 거. 맞아? 그 어느 것도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구했어?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들 먼저 배열을 해주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 끼워 넣기였었지. 그러니까 요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혹시 나오면 다시 설명을 할게.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네, 계산이랑 그 다음에 아셔야 되는 기본적인 네, 정리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다. 계산만 할 줄 알아도 돼. 자, 그 다음에 또 짧게 얘기를 더 합시다. 여기서 아까도 짧게 얘기했지만 지금 순열의 조건이 하나, 둘, 세 개잖아. 다음 시간에 배우는 순열에선 이제 요 하나, 둘, 세 개를 바꾸는 거야. 바꿔서 나열하는 것 뿐이야. 됐지? 1년만 늦게 태어나지. 원순열 하나 빠지던데. 교육과정에서. 아니야. 나보다 더 옛날 사람들은 문과도 막 그런 거 했던데. 2차 곡선도 배우고 막 이랬던데. 수학이 점점 양이 줄어들거든? 근데 이게 별로 행복한 일은 아니야. 줄어들면 어려워져. 많이 배우는 게 편해. 나 때는 수능 보면 고1, 고2, 고3 수학 다 나왔는데. 아니야, 되게 좋은 거야. 왜? 고1 수학 그냥 풀잖아. 몰라도 푸는데 뭐. 날로 먹지 않았겠어? 그지? 사과탐 다 보고. 그럼 과목이 많아서 힘들 것 같지? 반대로 안 그래. 과목이 많으면 난이도가 내려가.
그리고 성실하면 먹을 수 있는 점수가 많아지는 거야. 왜 이렇게 슬퍼하지? 요즘 수능이 최악이야. 좁고 어렵잖아. 그지? 개 어려워 진짜. 게다가 전형도 막 가지각색이라 선택하기 어렵고. 그래서 막 잘 고르면 잘 얻어 걸리고 막. 개인적으로는 수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럼 학종 선생님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좀 그렇긴 한데 수시 없고 100% 정시면 좋겠어. 왜? 그게 공정한 거 아니야? 실력대로? 대신에 뭐 그런 건 좀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교육과를 간다 그러면 수학이랑 과학은 빼주고 뭐 국어 영어만 봐서 국어 영어 막 초등학교 수학 이런 것만 하면 되지 않을까? 과목을 좀 세분화해서 쓸데없는 거 좀 안 하고. 자, 하여튼 그리고 이제 뭐 공대 간다 이러면 이제 그치 막 수학 과목에 이제 수학도 수학으로 보는 거 아니고 기백 따로 미적 따로 막 따로따로 한 다음에 물리 또 뭐 필요하냐? 물리만 있으면 되겠다. 그치? 뭐 화공과 가면 화학 이런 것만 하고 이러면 되잖아. 필요한 것만 하면 되지. 자 보자 여튼 되게 재미없네. 너무 쉬워서 그지? 자 좀만 더 합시다 그래도. 자 NCR이야 얘들아. 자 조합이었어. 자 이건 뭐였어?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N개 중에 뭐만 하는 거야? 서로 다른 네 알개를 선택만 하는 거야.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자 서로 다른 알개를 선택만. 자 선택만 하는 건데 자 일단 계산을 좀 보자. 자 NCR의 계산에서 자 NCR 계산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였어? 순열 계산한 다음에 뭘로 나누기였어? R 팩토리얼로 나누기가 다였어. 이거는 괜찮다. 자 근데 우리 얘를 그러면 한 번 더 조합으로 팩토리얼로 고칩시다. 맞아? NCR은 뭐야? 팩토리얼로 고치면 R팩 M 빼기 R팩 분의 몇 팩토리얼? M 팩토리얼. 괜찮니? 그럼 다시 야 니네 얘랑 자리 바꾼다고 경우의 수가 달라져? 안 달라지지. 그러면 얘랑 바꾸면은 R 대신에 요 자리에 M 빼기 R 들어가니까 NC M 빼기 R이랑 같은 거겠네. 그지. 다시 얘랑 자리를 바꿔. 다시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NC M 빼기 R이야. NC M 빼기 R이야. 얘 쓰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M 빼기 R 팩토리얼 맞아? 그 다음 M 빼기 R이니까 R 팩토리얼 분의 M 팩토리얼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럼 니네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지. 그러니까 NCR이랑 뭐랑 같았어? NC M 빼기 R이랑 같았었어. 이거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였잖아. 10명 중에 3명 선택하나 맞아? 10명 중에 선택 안 받는 7명 고르나 경우의 수 같겠냐 다르겠냐? 같을 거 아니야. 자, 내 말 이해돼?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조합으로 조합은 계산이 얘가 가능하겠지. 그래서 계산할 때 우리 많이 썼던 거고 그런 건 안 할게. 뭐 NCR은 N-1CR 더하기 N-1CR 빼기 이런 건 안 할 거야. 그것도 했었잖아. 특정한 명 있는 거 없는 거 했었잖아. 그지? 그런 거 안 할 거고 일단 요 계산 정확히 알면 돼. 요건 할 줄 알지 계산? 자 그래. 일단 기본적으로 얘인데 자 잊지 말자. 자 순열조합 그냥 간단히 여기 있는 요 계산이랑 의미 정도만 알면 되거든. 의미 정도만 알면 되고 걔보다 중요한 거는 더하고 곱하는 거에 대한 구분이 정확하면 돼. 됐어.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다시 봐. 뭘 해야 돼?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돼. 경우의 수의 모든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읽고 문제에서 하는 시행의 전체 케이스를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거야. 내 말 이해됐니? 경우의 수에서 뭔가 시행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럼 그 시행의 전체 케이스를 머릿속으로 쉽게 떠올릴 수 있어야 돼. 됐어?
그거 잘 안 되면 자기 전에 문제 읽고 분류만 하다 자. 유튜브 보지 말고. 아, 유튜브 보지 말고 그거 하다 자라니까. 그럼 바로 잘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다음날 안 피곤하겠지? 그지? 아, 물론 볼 수밖에 없다는 거 알거든? 나도 맨날 쇼츠 본단 말이야. 내가 좀 꽂혀있는 꼬맹이가 하나 있어서. 이도라는 애 알아? 허이도? 번개 파워하네? 몰라? 아, 진짜? 졸라 귀여운 애인데. 뭔가 애니메이션 같은 걸 봤나 봐. 근데 맨날 막 뭐 번개 파워 막 이러면서 의기양양해하는 귀여운 애기가 있거든. 맨날 그거 본단 말이야. 그 전에는 유준이 말고 태아를 많이 봤었어 나는. 태아 전에는 루다라는 여자 애기가 있었어. 어? 도하는 누구야? 찾아볼게. 내가 많이 보는 건 그거랑 강아지 영상이거든. 리트리버 영상 보면서 맨날. 그래. 니네 보다가 리트리버 보면 마음이 되게 편해져. 봐봐. 아이고. 자, 그래서 요거 좀 잊지 말아 주시고. 네. 잠깐 이제 문제를 한번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니네 중요한 건 이제 내일부터가 좀 중요하다. 오늘 거는 그냥 편하게 듣고 그냥 편하게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봅시다. 옛날에는 자기 전에 그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 그 학생들 정신교육 해주는 영상 이런 거? 니네한테 어떤 말을 해주면은 도움이 될까? 조금 애들이 정신을 차리고 더 열심히 할까 했는데 막 동기부여 영상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동기부여라는 게 가능한 행동인지 잘 모르겠어. 그지? 나도 딱히 그런 게 없단 말이야. 막 열심히 해야지 이런 동기부여는 없어. 그냥 먹고 살아야지 이러니까 막 하는 거야 억지로. 망할 수 없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니네도 약간 차라리 그렇게 생각해. 지금 안 하면은 망하겠구나. 근데 아직 별로 체감이 안 되지? 그치? 어머님들이 막 대학 못 가면 집에서 내쫓을 거다 이래야지 체감이 될 텐데 딸내미들은 내쫓지 않을 거고. 니네는 좀 한번 얘기해봐야겠다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호적에서 파버리라고 대학 못 가면. 자. 아이고 지겨워. 야, 고작 수업 4시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 그리 지겹다고. 아니 4시간이 길어? 아니요. 못 해먹겠다. 오늘 진짜 일찍 끝내줄게. 이거 문제만 풀고 끝내줄게. 아니 무슨 되먹지 못한 소리야 그게. 서인이 살면서 쌍욕 먹어본 적 없지. 자, 봐봐 그러면 1번이 미안 쌍욕 안 해. 자, 다시 1번이에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던질 때 눈의 수압이 몇의 배수인 경우의 수? 야, 내가 이 문제 왜 냈을까? 뭐 하라고? 뭐 하라고 낸 거야 이 문제? 분류하라고 낸 거 아니야. 어떻게 분류할 거야? 4, 8, 12 이렇게 분류할 거잖아. 4의 배수. 그제? 그럼 합이 4 되는 거 몇 가지? 3가지. 어떤 세상에 사는 거지 이제? 자, 다시 3가지. 다시요. 1, 3 나오는 거랑 3, 1 나오는 거랑 같아 달라? 달라. 아이고. 왜 달라? 주사위가 다르잖아. 그지? 됐어요. 그러면 합이 4 되는 거 몇 개? 3개. 8 되는 거 몇 개? 5개. 맞아? 12 되는 거 몇 개? 1개. 더하면 몇? 몇이? 아까 뭐였지? 3, 351이었나? 9? 9. 그래. 그 다음이에요. 약간 이거 문제 나 어디서 주워온 거냐면은 막 중학교 2학년 경우의 수 문제에서 주워온 건데 왜?
시작은 쉬운 거 해야지. 자, 2번이야. 2번. 자, 자연수 XYZ에 대해서 자, 1번. 아우 재미없어. 얘가 10이 되는 경우를 세보래. 맞아? 자, 어떻게 분류해야 돼? Z가 몇일 때랑 1일 때랑 2일 때랑 3은 아니야. Z가 3 되면 X랑 Y가 자연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이게 다야. Z가 몇일 때랑 1일 때랑 2일 때 분류해서 니네가 세. 오케이? 안 셀 거야. 되게 재미없네 진짜. 이거 어떡하지? 수습이 안 된다. 좀 어려운 문제를 넣을걸. 아니야. 자, 다시 봐. 아영이 알아들었어? 너 집에는 어떻게 갔어? 집에 안 갔어요. 뭐 어떻게 하려고 이제? 집에 안 가요. 집이 2개야? 성공했네? 아주 부럽다. 난 내 방도 없는데. 되게 슬픈 거 알아? 내 공간이 없어 집에. 혼자 화장실에 앉아있고 이래 짜증나면. 갈 수 있는 데가 없어. 와이프랑 싸우면 차에 가서 앉아있고 그래. 차는 바람은 막아주잖아. 이제 근데 집에 가서 아버지들한테 잘해라. 알았지? 오갈 곳이 없으셔. 진짜로. 나 그래서 이거 그만두면은 진짜 아저씨들을 위한 술집을 차릴 거야. 집에서 쫓겨나면은 좀 와 있을 수 있게. 왜? 지갑 없이 나오면 외상도 달아주고. 그렇지. 넌 아저씨가 아니어서 안 돼, 소윤아. 너는 따로 딴 데서 내가 밥 해줄게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하면. 자, 그 다음이야 2번 4x 더하기 y 2z. 돋보기를 또 안 쓰고 왔다. 10. 자, 얘를 만족하는 순서상 자연수지. 네, 다시 어야해야 돼요. x가 어떨 때? 1일 때. 또 몇일 때? 2면 되나? 2면 안 되네. x가 몇일 때만 세면 돼? 1일 때만 세면 돼.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 자, 3번입니다. 서로 다른 꽃병 2개랑 다른 꽃 5송이가 있는데 꽃병의 꽃기에서 꽃병 하나랑 꽃 한 송이를 동시에 선택하는 거야. 진짜 중학교 문제지, 그지? 다시, 야, 그럼 니네 꽃병이 서로 다르잖아. 그럼 여기서 걔 꽃병이 하나는 A고 하나는 B야. A를 선택하나 B를 선택하나 뒤에 일어나는 꽃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동등하니 동등하지 않니? 동등하지. 뭐 A 꽃에는 못 꽂는 꽃이 있어? 아니잖아. 그러면 둘이 뭐 해야 돼? 곱해야 돼. 몇 개야? 10개야. 것 봐. 금방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잖아. 이제 이거 수업 힘드네. 이러면 좀 그런데 그 예전에는요. 그 주말에 수업을 4시간 반씩 했고요. 이과 아이들은 토일에 4시간 반씩 수업하고 평일에 수리 논술도 했었어. 그래도 잘 버텼는데 가끔 막 죽고 싶다 이런 말은 했었는데 막상 그래 죽어 그랬는데 안 죽더라고 애들이. 얘네도 버틸 수 있단다. 자, 그 다음이야. 자, 1, 2, 3, 4를 한 번씩 사용해서 만든 4자리 자연수의 1111자리 숫자를 각각 A, 1, 2, 3, 4라고 할 때, 자, 다시 4번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1 빼기 A1 곱하기 2 빼기 A 곱하기. 자, 얘가 몇이 아니려? 0이? 아니라 그랬어. 그제? 야, 이 얘긴 무슨 소리야? A1이 몇이 아니고 1이 아니고 그러면서 A2도 2가 아닌데 그러면서 A3도 3이 아니며 A4도 4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몇 가지? 이거 외우기로 했잖아 우리 옛날에. 교란순열이라고 했잖아 옛날. 완전순열이라고.
아무도 내 거 안 갖는 거야. 내 옛날에 그래서 니네 막 뭐 양말 이런 걸로 했잖아. 막 뭐 5명이 있는데 각각의 양말을 내놓고 막 섞어서 하나씩 가져갈 건데 아무도 내 양말 안 갖는 경우. 넷이면 몇? 9. 5개 몇? 44. 다시 할 거야. 그러면 잘 봐. 이거 자 아니야 진짜. 뒤에 있는 문제 좀 보고. 야 5번, 6번, 7번, 8번 안에 어? 8번 어디 갔어? 어? 왜 7 다음에 9야? 이게 맞는데요 이게. 어? 쪽수가 맞아요. 편집에서 뭐 잘못됐나? 17이 비어 있잖아. 17쪽이 비어 있어. 개 짜증난다. 7번의 키포인트 안에 문제가 숨어 있을 거야. 키포인트 안에 문제 숨어 있다고 한글 파일 보면. 요 위에서 엔터 막 치면은 그 다음 쪽으로 문제 생길 거야. 아씨 미친놈. 꼼꼼히 못 봤다. 자, 나 딱 2개만 하고 끝낼게. 4번이랑 9번만 하고 끝낼게요. 자, 보세요 일단. 왜 진짜 일찍 끝내주는 거 아니야? 한 20분 일찍 끝나겠네. 그지? 좋텐다. 진짜 20분 일찍 끝나나 보자. 자, 그러면 나 안 재밌니 수학? 진짜? 재밌던데. 자, 보자. 야, 니네 이거 세는 방법에서 내가 이거 원래 왜 가르친다고 그랬었냐면 이것 때문에 가르치는 거야.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 이해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부분이야. 고1 때 했던 거랑 똑같이 할 때니까 한 번만 더 들어. 잘 봐. 야, A는 1 안 되고 A는 2 안 돼. A3은 3 안 돼. A4는 4 안 되지. 그럼 다시 생각해봐. A의 1, A의 2, A의 3, A의 4야. 자, A의 1은 1 안 되니까 뭐 아니면 뭐야? 2, 3, 4 중 하나지. 근데 다시 생각해봐. 여기에 2가 오나 3이 오나 4가 오나 뒤에 일어날 일들이 같아 달라. 뒤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같을까 다를까? 같아. A1 입장에서는 2가 오나 3이 오나 4가 오나 무슨 상관이야? 내 말 이해돼? 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잘 봐. 생각해봐. 식당에 음료가 4종류가 있어. 근데 소주, 콜라, 사이다, 환타가 있다고 쳐봐. 됐어? 나한텐 뭐만 소중해? 그래. 그러면은 와이프가 있잖아. 콜라를 시키나 사이다를 시키나 환타를 시키나 내 입장에 상관이 있겠어? 아니야. 다 똑같이 먹기 싫은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럼 A1 입장에서 누구만 안 오면 되니까 1만 안 오면 되니까 2, 3, 4가 상관이 있어? 없어. A1한텐 1만 소주야. 내 말 이해됐어? 환타, 콜라, 사이다 다 똑같아. 씨발 먹기 싫어 막 이런단 말이야. 이해됐지? 자, 그럼 다시. 그럼 여기에 2가 오나 3이 오나 4가 오나 상관없으니까 2 온 경우 구한 다음에 곱하기 몇 하면 돼? 3 하면 되지? 이해됐어? 그래. 집에 가서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알았지? 지난번에도 학부모님이 술을 종류별로 선물해 주셨어. 되게 너무 좋았는데 좋은 내색을 할 수가 없었어.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했길래. 내가 좀 즐겨 먹는 술이 있는데 그게 종류가 한 3개쯤 되거든? 그걸 종류별로 사오신 거야, 선물로. 그래서 뭘 이런 걸 다 이러면서 일단 챙기긴 챙겼는데 아니야, 술 안 좋아해. 자, 봐봐. 그럼 여기가 자, 내가 여기 안에다가 채워놓고 곱하기 몇 할 거라고? 3 할 거라고, 그지? 그래. 이렇게 네모 친 거 보니까 갑자기 떠올랐지, 옛날에 했던 거. 그지? 안 좋은 기억. 잘 봐, 그럼 A 입장에서는 뭐 아니면 뭐가 올 수 있어? 1 아니면 3 아니면 4가 올 수 있지. 그럼 여기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돼. 1, 3, 4 오는 거 중에 배신자가 있어. 뭐? 1 오는 게 배신자야. 왜?
1이 온다는 얘기는 얘네 둘이 숫자를 나눠 가진 거야. 내 말이 이해돼? 근데 3, 4는 어떤 거냐면 A 입장에서는 내 양말은 얘한테 가 있고 됐어? 얘 양말이 나한테 안 오고 다른 놈 양말이 온 거야. 3, 4는 똑같은 거야. 내 말 이해됐니? 다시 여기에 1이 오면 얘네 둘이 서로 나눠 가진 거고 오케이? 여기에 3, 4가 오면은 다른 놈께 온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 1이 오는 거랑 3, 4가 오는 걸로 분류를 하면 되는 거지. 다른 거니까 얘는. 그러면 1이 오는 거랑 3이 오는 것만 계산하고 3이 온 건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몇을 하면 돼? 2를 하면 되고 그렇지. 그 다음 1이랑 3으로 분류가 됐잖아. 얘네 둘은 뭐 하면 돼? 더하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냥 합의 법칙이랑 고배 법칙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럼 다시 봐. 그럼 이제 2, 1 왔어. 그럼 이제 숫자가 3, 4 남았지 않냐? 그럼 3, 4 돼? 안 돼. 무조건 뭐밖에 안 돼? 4, 3 이렇게 몇 가지야? 한 가지야. 오케이? 자 3이야. 2, 3이야. 숫자 몇 남았어? 1? 4 남았어 하자. 1, 4 돼? 안 돼. 뭐만 돼? 무조건 4? 1만 돼. 그럼 요 네모칸 안에 있는 게 몇 가지야? 한 가지야. 그럼 1 곱하기 2하고 1도 한 다음에 3 곱하면 되는 거네? 그래서 몇 가지야? 9가지야. 됐어? 근데 이거 고3 때 내신으로 안 나올 거거든 당연히. 고1 과정이니까. 여기서 실은 니네가 정확히 알아줘야 되는 건 왜 더하고 왜 곱하지 이걸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자 좋아. 왜 더하고 왜 곱하지가 포인트다 이거. 내가 이 설명을 살면서 한 5, 60번 한 것 같거든. 늘 모든 수업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수업할 때 맨 첫 번째 난 늘 이걸 풀어준단 말이야. 20대 때부터 늘 그랬어. 처음 수업할 때. 요거 이해하면은 경우의 수는 진짜 제법 많은 부분을 이해한 거야. 요것만 잘 되면 돼. 자, 그 다음에 어느 회사에 9번 봅시다. 본사로부터 5개의 지사까지의 거리는 오른쪽 표와 같다. A, B, C, D, E를 지사장으로 발령할 때 B가 A보다 본사로부터 거리가 먼 지사의 지사장이 돼야 돼. 자, 봅시다. 그러면 9번입니다. 자, 지사가 P, Q, R, S, T가 있고 자, 그때 거리가 얘가 50, 100, 150, 200 이렇게 돼 있니? 자, 이게 거리야. 이게 지사고.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A가 B보다 멀어야 돼, 가까워야 돼? A가 B보다 멀어야 돼. B가 A보다 멀어야 돼? 알았어. 자, B가 A보다 멀어야 돼. 그리고 지사장이 될 수 있는 A, B, C, D, E가 있어. 자, 그러면 B가 A보다 뭐 해야 돼? 멀어야 돼. 괜찮니? 그럼 이거 어떻게 세면 될까? 기본적으로 그럼 이거네. A, B, C, D, E가 있을 때 맞아? B가 A보다 멀라면 여기에 P, Q, R, S, T에 배열을 해줄 때 A보다 B가 어느 쪽에 있는 지사에 발령되면 돼? B가 A보다 어느 쪽에 있는 지사에 발령돼야 돼? 다시 50, 50, 100, 150, 200 기본적으로 B가 A보다 오른쪽에 있는 지사에 발령이 되면 돼. 단 어떻게만 안 되면 A, B가 여기에만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해됐어? 됐어. 자, 다시 B가 A보다 멀라면 기본적으로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거리가 뭐해져? 멀어지잖아. 괜찮아? 그럼 보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 자, 고1 때 배운 거야. 그럼 A랑 B는요 서로 순서가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지. 그럼 5개 중에서 그냥 몇 개 고르면 돼? 2개 골라 일단.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 그래서 얘네가 갈 2자리를 골라. 그리고 곱하기 CD를 배열하는 게 몇 팩이야? 3팩이야. 괜찮아. 근데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지. 어떤 게 있어? A, B가 PQ에 이렇게 배열된 경우를 빼야 되는 거지. 내 말이 이해돼? 그럼 빼야겠네.
A, B가 다 여기로 간 거야? 그럼 여기 A, B고요. C, D만 여기다 배열해 주면 돼, 안 돼? 배열해 주면 되는 거네. 다시 OC야, OC.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순열 안 하고 조합했어? 예를 들어서 내가 Q 알고 고르잖아? 그러면 A 가고 B 가면 돼. QS 고르잖아? A 가고 B 가면 된다고. 5개 지사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야. 선택하고 무조건 오른쪽 둘 중에서 오른쪽 놈에 B가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구해버리고. 근데 이 경우 중에서 A, B가 A, B 이렇게 온 경우는 거리가 똑같잖아. 이건 내가 구하지 말아야 하는 거잖냐. 그러니까 거기서 빼주면 되네, 그 경우를. 그럼 A, B가 간 경우는 여기 무조건 A, B일 거고 C, D만 여기다 배열해 주면 되니까 3팩이지. 다시 B가 A보다 멀어야 되는데 요 경우와는 어떤 게 있냐면 네가 A, 네가 B, 뭐 D, E, C 이런 식으로 배열된 게 있을 거 아니야. 요런 경우 빼야 될 거 아니야. 거리가 같으니까 PQ지사까지. 안 됐지? 됐어? 진짜야? 네. 끝. 고생 안 했어요. 진짜 가. 응?